햇살의 책장. 여러분은 친절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친절한 것과 착한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 친절의 힘을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친절을 향한 불을 지필 책. 도나 캐머런의 카인드입니다. 도나 캐머런은 세계적인 작가 겸 기업 컨설턴트로 인간관계, 비즈니스, 기업 문화 등 여러 주제에 대한 글을 썼고 다양한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며 사소한 친절이 발휘하는 놀라운 힘을 목격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직접 의도적으로 친절하게 1년간 살아보기라는 프로젝트를 하며 자신의 블로그에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고 그로 인해 얻은 교훈을 책으로까지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출간부터 화제를 모으며 각종 크고 작은 상을 수상했고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럼 바로 프롤로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세상은 지금보다 더 친절해질 수 있다. 친절이 사라진 세상이다. 고속도로에서, 붐비는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서, 소셜미디어와 상업 매체에서도 그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일상적인 정중함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는 이글거리는 경멸과 맞닥뜨리고 공손한 감사의 말 대신 무시가 자리 잡은 것을 목격한다. 한때 예의 바른 대화나 정중한 토론이 지배하던 곳에서 우리는 욕설과 모욕과 조롱의 기습을 당한다. 다른 사람보다 소리 높여 고함을 지르는 것이 오늘날의 전략이 되어버렸다. 그건 결코 기분 좋은 일도 옳은 일도 아니다. 우리를 둘러싼 불친절과 무례함은 그냥 기분이 좋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의 건강과 인간관계, 행복, 심지어 직업적 성공에도 해로우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많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연구가 친절함이 건강을 개선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인간관계를 강화하고 사업의 성공을 증진하며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친절을 약점으로 여겨 친절한 행동을 비웃는 무례배들과 폭군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친절은 장점이며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슈퍼파워다.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더 친절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람들이나 단체가 집결할 필요가 없고 돈이 들지도 않으며 언제든지 어디서건 할 수 있다. 친절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똑똑하거나 부자일 필요가 없고 조리 있게 말하는 언변을 갖추거나 사교적인 기술을 쓸 필요도 없다. 그저 주의를 기울이다가 우리의 반응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친절을 택하기만 하면 된다. 꽤 간단하게 들리고 사실 간단하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늘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아서 자주 습관적으로 행동한다. 또한 모욕이나 도발이라고 느껴지는 행동에는 즉각 반응한다. 우리는 누구나 불안정한 면이 있기 때문에 늘 자비롭거나 논리적일 수만은 없다. 우리는 실증을 내고 참을성 없이 짜증을 내며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상대의 반응에서 무시를 알아차린다.
가끔은 무시가 아닐 때도 그렇게 느낀다. 현실을 직시하자. 우리는 그저 인간일 뿐이다. 나는 항상 친절한 사람들을 존경에 맞지 않았고 그들처럼 되고 싶었다. 내 눈에는 그들에게는 일종의 품위 같은 것이 있어서 지나는 곳마다 즐거움과 평온함을 남기며 하루하루를 순탄하게 살아가는 듯 보인다. 친절한 사람 옆에서는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친절해지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했고 어느 해는 그것이 새해 결심이었던 적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친절이 어려워지거나 불편해질 때까지는 친절했다.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내 심기를 건드리기 전까지는, 또 위협을 감지하거나 불안하거나 무력하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다 결국 거칠게 또는 비꼬든 말을 내뱉거나 그냥 등을 돌려버렸다. 내가 누군가의 하루를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개선할 기회를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음을 모르는 척하면서 그저 착한 것에 만족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는 말한 대로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2015년을 친절하게 살아보는 해로 이름 붙이고 그 약속이 빗바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내 블로그를 팔로우해달라고 부탁했다. 친절하게 살아본 1년 동안 매일 친절한 사람이 되자고 다짐했고 하루하루 친절과 나 자신에 관해 더 많이 배웠다. 마음대로 껐다 켜는 친절 버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차하면 수십 년간 몸에 밴 자기중심적 착함으로 빠져들 것이 뻔하므로 성공할 확률만큼 실패할 확률도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해가 끝날 무렵 내가 더 친절한 사람이 되어 있다면 시작한 일을 이룬 것이리라 스스로 되뇌었다. 그 해가 끝날 때 나는 자신이 더 친절한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아직은 친절이 모든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은 아니지만 내가 매일 친절을 생각하고 꾸준히 염원했다는 사실에 기뻤다. 삶에 친절을 들여오자 내 삶이 미묘하면서도 한편으로 현저히 바뀌었다.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은 평생의 노력이 필요하며 딱 한 해에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친절하게 1년을 살아본 데 그치지 않고 숨을 거두는 날까지 친절하게 살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책에서 나는 친절하게 살아본 1년 동안 내가 배운 것들과 그 뒤로도 계속 배우고 있는 것들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삶에 접근하는 방식, 나 자신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내 삶을 심각하게 여기는 방식대로 친절에 접근하려 애쓰고 있다. 그 결과 친절이 영구적으로 몸에 배어 내가 늘 친절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못하다. 확실히 전보다 더 친절해졌고 더 행복하며 더 친절에 전념하기는 한다. 하지만 여전히 남에게 쏘아붙이고 싶을 때가 있고 짜증을 내는 순간이 있으며 주변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언행에 있어 내가 달라이 라마나 테레사 수녀의 수준은 못 되지만 내 세상은 좋은 쪽으로 아주 많이 바뀌었다. 내가 한결같이 친절한 사람이 되었든 아니든 세상에는 더 많은 친절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 노력을 계속할 생각이다. 내가 확실히 배운 한 가지는 더 낫고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친절을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공손함과 배려심이 실종된 오늘날의 세상 때문에 낙담할 때가 있는가?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내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태도로 서로를 대하기를 바라는가? 삶과 더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사람들 사이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소통이 오가기를 바라는가? 친절이 변화를 일으켜 궁극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 공감한다면 당신도 자신만의 친절하게 1년 살아보기를 시도해보길 권한다. 이 책은 12개의 주제를 담아내는 52개의 짧은 글이 4계절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친절함에 대해 생각하며 매주 하나의 글을 읽어도 좋고 한 번에 이 책을 독파해도 좋고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읽어도 좋다. 각각의 글에는 실천하는 친절이라는 코너가 딸려 있어 그 글이 전하는 주제를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지 생각하게 해준다. 각 파트가 끝날 때 등장하는 갈무리 글은 당신의 세상에서 어떻게, 어디서 친절히 모습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어디서 드러내지 않는지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하길 바란다. 마음을 다해 친절해지는데 잘못된 방법이란 없다. 친절한 사회에 온 것을 환영한다. 착한 것과 친절한 것은 다르다. 인간의 삶에는 3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가 친절이요. 두 번째도 친절이요. 세 번째도 친절이다. 헨리 제임스. 우리가 찾아보려 마음만 먹으면 친절함이 돋보이는 일화는 어디에든 있다. 미국 플로리다 주의 소방대원들은 신고를 받고 한 남자에게 출동했다. 남자는 혹서기에 잔디를 깎다가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다.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남자를 병원으로 급히 후송한 후에도 소방대원 몇 명은 남자의 집에 남아 잔디를 마저 깎고 정원을 청소했다. 켄터키주 루이빌에 사는 13세 소녀는 어린 남자아이가 낡은 신발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받고 괴롭힘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소녀는 신발장에서 새로 산 나이키 운동화를 꺼내 그 남자아이에게 주었다. 영국 맨체스터시의 경찰관들은 관할 지역의 한 노부인에게서 자신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노부인은 외로워서 전화를 한 것이었다. 경찰관들은 주전자에 물을 끓인 후 그녀와 함께 앉아 차를 마셨다. 친절한 사람들은 남들의 기대를 넘어선다. 그들은 쉬운 반응을 넘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손을 내민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친절을 베푼다. 그들은 자신이 친절한 사람이고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또 그들이 살고 싶은 세상에 대한 비전 때문에 친절을 베푼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를 착한 사람이라 평가할 것이다. 나는 착하게 살도록 훈육받으며 자랐다. 착하게 굴어라 라는 말은 엄마에게 자주 듣던 잔소리다. 절대 이웃에게 흠잡힐 짓을 하면 안 되고 절대 지나친 관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늘 함께였다. 어린 시절 나는 똑바로 앉아라, 손톱 물어뜯지 마라, 예의 바르게 굴어라 같은 말들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다. 우리 엄마는 대체로 착했지만 특별히 친절하지는 않았다.
그 착함으로 엄마는 대부분의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표면적인 수준 이상으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엄마는 거의 항상 정중했지만 친한 친구나 친척을 제외한 모두에게 대체로 친절해지려는 노력이나 따뜻함을 보이지는 않았다. 게다가 가끔은 친구나 친척에게도 친절함을 억눌렀다. 엄마가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수차례의 상실의 경험이 사람들을 믿지 말고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라고 혹은 너무 높은 곳을 보지 말라고 가르쳤던 것 같다. 엄마는 늘 안전을 깊이 염려했고 더 잃을까봐 계속 두려워했다. 그런 엄마를 보고 자란 나는 신중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되었고 착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여러 해 전에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착한 사람 이상이 되고 싶었다. 늘 내게 남아있는 두려움을 버리고 높은 곳을 보고 싶었고 친절해지고 싶었다. 친절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들의 친절한 행동 때문에 가끔은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는 기분이 좋아진다. 그들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희망을 준다. 친절해진다는 것은 하루가 끝날 무렵 내가 도움이 되었음을, 내 최선의 모습을 세상에 내놓았음을, 변화를 일으키는데 내가 일조했음을 알게 된다는 의미였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위협이나 결함을 찾는데 더 적은 시간을 쓰고 풍요로움과 동정심을 깨닫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는 뜻이기도 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녀는 친절한 사람이었어 라고 말한다면 내 삶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보다 좋은 찬사는 생각할 수 없었기에 나는 친절해지기를 열망했고 가끔은 친절했다. 하지만 자주 인내심이 바닥나 짜증을 냈고 퉁명스레 쏘아붙였고 비난을 했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으며 때로는 주의를 의식하지 못했다. 친절해지기, 그것도 진심으로 친절해지기란 어렵다. 착함은 노력이 거의 필요치 않다. 무관심하고 비판적이며 심지어 빈정대면서도 착할 수 있다. 하지만 무관심하거나 비판적이거나 빈정대면서도 친절할 수는 없다. 친절한 것은 남을 배려한다는 뜻이고 그러려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친절은 누군가와 소통을 하면서 미치게 될 영향을 생각한다는 뜻이고 그 소통을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뜻이다. 친절은 대가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고 상대가 필요한 것을 적절한 순간에 내주는 것이다. 친절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놓아버리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친절은 어린 시절 내게 엄마가 하지 못하게 했던 일, 즉 손을 내밀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하라고 요구한다. 착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착해지는 것은 그다지 힘들지 않고 사실 쉬운 편이다. 착함은 상냥하지만 수동적이고 안전하다.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또 남들에게 너무 많이 헌신하지 않고도 착해질 수 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착해질 수 있다. 착함은 문을 잡아주고 계산원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이다. 심지어 노숙자의 눈을 마주보지 않은 채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그의 손에 몇 달러를 떨어뜨리는 행동도 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친절은 손을 내밀며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묻는 일이고
요청받지 않고도 뛰어드는 일이며 겉만 번지르르한 대화를 넘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일이다. 이러한 모든 행동에는 위험 요소가 있어서 도움의 손길을 거부당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으며 무례한 대답을 들을 수도 있다. 수년 전에 나는 영광스럽게도 작가 겸 연설가이자 신학자이며 대단히 친절한 사람인 데일 터너 박사를 알게 되었다. 터너는 단 2마디 전력을 다하라가 인쇄된 작은 녹색 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나는 그 카드를 지갑 속에 늘 지니고 다닌다. 그리고 그 2마디를 쓴 종이를 거의 30년간 내 책상 옆에 핀으로 꽂아두기도 했다. 전력을 다하라 라는 어구는 친절의 본질을 잘 드러내며 더욱이 착함과 친절함의 차이를 강조하기도 한다. 친절한 삶이란 내가 편리할 때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쉽고 편리할 때만 친절하다면 친절한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친절한 삶은 편리하지 않고 쉽지 않을 때, 가끔은 몹시 어렵거나 굉장히 불편할 때도 친절을 베푸는 생활을 의미한다. 그때가 친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그때야말로 친절해지려는 욕구가 가장 크고 변화의 조짐이 꿈틀거릴 때이며 깊이 심호흡을 하고 친절히 그 모습을 보이게 할 때다. 친절하게 1년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마자 가끔 나 자신이 얼마나 주변을 의식하지 못하는지 알아차리게 되었다. 온통 일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하며 다음 회의나 마감 기한을 계획하는 데 정신을 팔고 있을 때 나는 너무나 쉽게 직장 동료들에게 건네는 인사를 소홀히 했다. 또 마트 직원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지 못했으며 남편에게조차 자동차 연료를 채워놓아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친절에 더 주의를 기울이려 노력했다. 누군가를 위해 문을 잡아주며 눈인사 건네기. 나를 위해 문을 잡아주는 이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기. 동료가 기진맥진해 있을 때 선뜻 도와주겠다고 나서기.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 건네기 등을 실천한 것이다. 처음부터 예전에는 착하게 했던 일들을 친절하게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표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을지 모른다. 과거에는 돈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1, 2달러를 줄 때 재빨리 돈을 주고 서둘러 발길을 재촉했다. 가끔은 그 사람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까 의심했고 그가 그냥 게으른 사람이거나 내가 쉬운 표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잠깐 멈추어 몇 마디 말을 나누고 눈을 마주보며 그의 행복을 기원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왠지 모르게 그와 교감하는 느낌을 받았다. 아주 짧은 순간 우리의 삶이 교차함을 느끼자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다. 나는 이제 그들이 정말 돈이 필요한지 혹은 내가 어리숙한지 걱정하지 않고 그저 어떤 면에서든 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친절해지겠다는 약속은 장애를 극복하고 마음을 갈고 닦기를 요구한다. 그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내 삶뿐 아니라 모든 생명의 삶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친절해지려는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 자신뿐이라 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의도다. 틀림없이 친절해지려는 노력에서 이탈해 남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이거나 친절함을 베풀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고 꾸준한 친절 하나하나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매끄럽게 하고 세상에 희망의 빛 한 줄기를 더할 것이다. 그런 친절 하나하나가
친절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는 헨리 제임스의 주장을 입증할 것이다. 실천하는 친절. 하루 동안 당신이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생각해보라. 당신은 대체로 친절한가 아니면 그냥 착한가? 보통은 착하게 했던 일을 친절하게 하려고 시도해보자. 차이가 느껴지는가? 당신이 어린 시절 받았던 메시지를 떠올려보라. 마음을 다해 무언가를 공유하라고 배웠는가? 아니면 물자 부족에 대해 잔소리를 들으며 가진 것을 꼭 움켜쥔 채 더 많이 비축하라고 배웠는가? 당신은 지금 어떤 메시지에 따르고 있으며 살면서 아이들과 어떤 메시지를 공유하고 싶은가? 전력을 다하라 같은 간단한 메모를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보기를 권한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앞에 친절한 삶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